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 의한 원인이라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에서 1950년대에 앤셀키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심장병의 원인이 지방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는데요. 이 가설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정설로 믿어버리게 됐습니다. 지방이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어서 한때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지방의 누명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된 적도 있었죠. 우리 인체는 지방도 필요합니다. 체지방이나 또 내장지방이 많이 쌓였을 때 우리는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쌓였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틀렸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쌓인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당분 섭취가 몸에서 이제 글리코겐과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과학계에서 밝혀서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이미 2015년도에 식사 가이드라인 지침에서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봤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도 심혈관 질병이 없는 걸 발견을 했고요.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은데도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된 겁니다. 이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또 심장 질환자들의 그 상관관계를 보니까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산화된 성분들이 문제가 된 거죠. 또 사람들은 HDL은 좋은 거, LDL은 나쁜 거 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LDL과 HDL 차이는 고밀도냐 저밀도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몸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고밀도가 되기도 하고 저밀도가 되는데요. 산화된 LDL이 몸속에 너무나 많이 쌓였을 때 이것을 우리 몸의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포식작용을 하면서 혈관벽에 쌓이다 보니까 동맥 경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원인은 활성산소였던 거예요. 몸이 산화가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정설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콜레스테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70%를 만들고요. 음식을 통해서는 3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0%나 되는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왜 만들까요? 세포막 또 뇌에도 호르몬의 구성 물질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저해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2차 질환이 많이 생기죠. 치매와 발기부전이라는 부작용으로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저해제로 여러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나이가 들수록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씩 올라가는 것 심지어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질환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쌓이지 않도록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과한 활성산소가 왜 생기는지 그 환경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식하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산화 지질을 많이 먹으면 산화된 기름, 튀긴 음식이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생기고요. 과음에도 많이 생깁니다. 과한 운동을 많이 해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과자가 들어간 게 지나치다는 뜻이잖아요. 자, 인체는 과한 게 들어오면 일단은 몸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하겠죠. 과식을 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소화기가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소화기 운동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산소 소모량도 늘어나겠죠. 몸이 산소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활성산소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산소가 소모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니까요. 그래서 과식을 할 때도 생기고 과음을 해도 간이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과한 운동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많이 하죠. 그러면 산소를 계속 소모하게 되죠. 활성산소도 늘어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수명이 짧아지고 또 많은 질병에 빨리 걸리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산소를 중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라도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좀 늙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산화 지질, 우리 기름도 산화가 된 것은 안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과산화 지질은 인체 내에서 또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간이 또 해독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해서 또 산소 소모량이 늘어나고 활성탄소도 늘어나게 되죠. 과한 식사와 과한 운동, 과음, 과산화 지질, 이러한 과한 행동들은 인체에서 활성탄소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드시고 또는 소식하시는 것, 심지어 뭐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 그것도 역시 소화기가 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운동도 하루에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운동하는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1시간, 많아야 2시간 정도 하는 것이 좋고요. 튀긴 음식도 건강한 이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또 그에 맞게 잘 해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바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 성분들을 먹으면 됩니다. 인체는 이 활성산소가 원래 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화하는 시스템들이 장착이 돼 있어요.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우리 몸속에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과한 식사나 과한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중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시스템들이 잘 작동되기 위한 환경을 만들면 되고요. 잘 작동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먹어주면 됩니다. 바로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의 그 보라색 성분, 레스베라트롤이나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색깔이 다양하고 진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 음식을 꼭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자연의 환경에서 자연이 주는 음식을 먹다가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에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비교 분석이 되었는데요. 주로 먹었던 음식은 등푸른 생선이었습니다. 이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필수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이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치료까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 도시로 나가면서 이제 주식이 등푸른 생선에서 고기나 탄수화물 위주로 바뀌게 되면 아무리 에스키모인들을 할지라도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메가3가 몸에 좋다라고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1989년만 해도 왜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많은지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거기에서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3, 6, 9이 있는데요. 체내 염증 반응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그 비율이 오메가3와 이 6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약 1대1에서 1대4 정도까지는 안전한 범위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효소 시스템에서 이 지방산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이 1대20 정도, 그 이상으로 굉장히 오메가6 지방이 많았을 때는 분명히 염증을 크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먹는 대부분의 튀긴 음식 지방들은 오메가6가 많아요. 심지어 소고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또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들의 고기 상태를 보면 오메가6 지방이 무려 3와 비교해서 1대100 이상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것은 심각한 염증 상태예요. 옥수수 사료를 먹어서 키운 것이 큰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소는 원래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고 자라죠? 풀을 다 소화시켜서 근육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를 증량시키기 위해서 곡물 사료로 바꿨죠. 옥수수의 대부분의 지방산은 오메가6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튀긴 음식과 쌀밥, 빵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자동으로 오메가6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키모인들은 자연에서 등푸른 생선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6가 많이 몸에 있지 않고 적당한 이 비율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건강했던 반면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되면 이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6를 줄이고
오메가3를 늘리는 방향의 식사가 좋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 올리브 오일, 견과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